안녕하세요. 관세법인 청진 권동현 관세사입니다. 식품은 사람이 직접 먹는 물건이죠. 나도 먹고, 아이들도 먹고, 부모님도 먹고, 친구도 먹죠. 우리는 모두 먹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식품은 너무 중요해서 그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수입식품 관리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급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도 한국이 엄격한 식품 관리 수준을 인정해서 식품안전 비상사태 협력센터 1호로 지정되었을 수준입니다. 참 너무 다행이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니까요. 가슴이 편안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너무 좋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봐도 식품을 수입한다는 건 정말 까다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이 먹고 시중에 판매되는 물건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도 주종구에 들어가는 카다이프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국 기준을 못 맞춰서 전량 폐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식품 수입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럼 이 서류를 제가 다 준비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리고 매번 들어갈 때마다 검사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다 하면 며칠이나 걸리는데요? 그럼 비용은 얼마예요? 근데 하다 잘못되면 물건 전부 다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래도 관세사님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속은 좀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단 한 분이라도 단 몇 분 안에 식품이 수입되는 과정, 그러니까 수입 식품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1단계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 등록. 우리나라 법으로 판매 목적, 영업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아무나 수입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 영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식품 공장이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입식품 판매 영업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저의 다른 영상에 추천을 걸어놨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볍게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입 가능한 식품인지 검토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해외에서도 정산독으로 팔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식약처 기준에 맞지 않은 원료이거나 어떤 물질의 사용량이 초과됐거나 특정한 수입 금지 국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제품은 지역에 따라 방사능 검사 성적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동물성 원료, 고기가 들어가는 원료, 이러한 제품들은 검역증, 위생증, 열처리 증명서, BSE free, ASF free 같은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부지런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품 관련 법령이 꽤나 자주 개정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물품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공시하는데요. 이런 개정이나 공시사항을 놓치게 되는 경우 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매일 봅니다. 세 번째, 식약처 해외 제조업소 등록입니다. 해외 식품 공장은 식약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식약처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외 공장의 영업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 그리고 공문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수출국에서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 그리고 농산물의 포장 장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동일한 공장을 이미 식약처에 등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도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꿀이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미 등록된 공장의 주소나 여러 가지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부정확하다면 내가 정밀 실적을 받아도 내 정밀 실적이 부정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험비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한글 표시 라벨, 부당 광고 표시 검토. 제가 관세사로 이 일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사고 터지는 데가 식품 수입이고 식품 수입 중에서도 제일 많이 터지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먼저 한글 표시사항인데요. 한글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한글로 적어놓은 라벨입니다. 여기에는 제품명, 식품 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소비기한, 보관 방법, 수입자 정보,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인 게 물품마다 그리고 제조 공정마다 시시각각 이 라벨의 내용이 구성이 바뀌고 내용이 변경된다는 겁니다.
딱 한 번 세팅하고 계속 품명만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럴 때는 이거 표시해라, 저럴 때는 저거를 꼭 표시해라, 영양 정보도 이럴 때는 총 내용량으로 하고 저럴 때는 100g당 영양 정보로 해라.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 한글 표시사항에서 단 한 개라도 누락되거나 오타가 있거나 부적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라벨 다 뜯고 다시 붙여야 됩니다. 만약 한글 라벨을 스티커로 붙이지 않고 인쇄를 해왔다면 덕지덕지 스티커를 붙여서 덧방해야 됩니다. 끔찍하죠? 심지어 그냥 붙이면 안 되고 잘못된 내용을 매직으로 칠하고 그 위에 덧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 업체에 맡겨서 프린트해야 되고 사람이 하나하나 붙이는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과대 광고나 부당한 표시를 하지 말라고 식약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 자연에 건강에 도움된다, 면역력이 강화된다, 색소 무첨가, 무설탕 이런 표현들은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식품 포장 앞면에 레몬 그림을 크게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레몬을 쓰지 않고 레몬 향료만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몬 그림을 스티커로 덕지덕지 붙여서 다 가려야 됩니다. 이것도 끔찍하죠? 아까 한글 라벨은 오류가 있는 부분만 조금만 수정하면 됐었는데 이 레몬은 글자 조금 가리는 게 아니라 식품 전면에 덩글 안에 있는 그 큰 레몬을 가려야 된다니 저 같아도 이런 지저분한 식품을 안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시안이랑 라벨은 해외에서 생산 전에 미리 한국에서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사고 터져서 들어오면 저도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5번째, 식약처 검역 진행입니다. 방식은 크게 정밀검사, 서류검사, 현장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번 유형 정밀검사는요, 실험실에서 특정 물질,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들을 법적 규격 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사하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 처음 수입되는 식품은 정밀검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건 식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정밀검역은 빠르면 3일, 보통은 7에서 10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2번 유형 서류검역은요, 식약처에서 서류만으로 적합, 부적합 판정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다. 최근 5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은 이 서류검역으로 분류됩니다. 서류검역은 보통 1에서 2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서류검역은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로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면 물류비, 창고료도 줄어들고 통관도 빨리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수입되는 정밀 검역에 맞는 물량으로 수입하고 컨테이너 물량이나 본물량 같은 경우 2회차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3번 유형 현장 검역입니다. 현장 검역은 식품검역관님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포장, 외관, 냄새 등 물리적 상태를 직접 심사하는 것입니다. 정밀검사처럼 특별한 시험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식약처 검역관님께서 직접 보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현장 검역은 부패하거나 포장이 뜯겨 있거나 이렇게 위생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잘 넘어갑니다. 4번 유형 무작위 표본 검사입니다. 무작위 표본 검사는 말 그대로 특별한 문제나 사유가 있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선별돼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밀 검역 실적이 있는 품목은 보통 서류 검역으로 분류되고 빠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검역과 통관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 무작위 표본 검사에 걸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2회차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지? 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밀검사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검역 기간이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갑자기 일주일이요 와야 된다뇨? 간전히 뭔가 잘못해서 걸린 거 아니에요? 납기가 내일 모레인데 이거 어떡하나요?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 이런 의심이나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작위 표본 검사는 누가 실수를 해서 걸리는 검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랜덤으로 분류되는 검사입니다. 이게 식약처에 울고불고 사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입식품 스케줄을 잡을 때는 서류 검역이면 하루 이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시기보다는 무작위 표본 검사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조금 여유 있게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관 통관입니다. 이렇게 식품 검역을 정상적으로 끝마쳤다면 마지막 단계인 수입 통관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물건을 한국에 들여도 괜찮은지 세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식약처의 검역 승인이 있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세관 통관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통관하면서 세금, 그러니까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미리 이게 세금 감면 대상인지 FTA 국가 간 혜택이 있는지 전부 검토해놨으니 별다른 상황이 없다면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으시고 통관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일반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으니 이건 참고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식품 수입 순서는 첫째, 영업 등록, 둘째, 수입 가능 여부 검토, 셋째, 해외 제조업소 등록, 넷째, 한글 표시 그리고 식품의 표시사항들 검토, 다섯째, 식약처 검역 진행, 마지막 여섯째, 세관 통관, 마무리.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식품 수입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대로 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식품 수입은 선 구매 후 검토가 아니라
선 검토 후 구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물건을 먼저 사놓고 이거 통관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통관을 해드리고 싶어도 필수 서류가 없어서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전에 검토하는 것이 그게 비용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대참사 리스크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식품 검역을 안 받고 수입할 수 있는 경우, 정밀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케이스, 종류와 상황별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풍요를 확신합니다.